안녕하세요. 7월 26일 종목진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마이너스 0.88%, 코스닥 마이너스 0.74% 소폭 하락했는데 아마 영향은 중국 증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중국 증시가 장중에 좀 많이 내렸고 거기다 홍콩 증시가 한 4%대 3.67% 정도 내렸어요. 뭐 그 이유가 제일 먼저 이제 중국 정부 규제 때문인 걸로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이번에 사교육 금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홍콩 증시가 3점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요거 하고 잠깐만 볼까요? 3.4% 정도 상해 증시가 떨어졌어요. 이 부분하고 이거 말고도 그 사교육 금지 이것 때문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업체에 있었거든요. 그게 장중에 60%인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중국 증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 번 제가 강조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숙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이나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중국어, 수학, 영어 등 학과 수업을 하는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된다. 신규 허가도 금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관련 기업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숨은 지방 채무라든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처음 드러난 얘기는 아니고, 이거 오랫동안 얘가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중국 증시의 내간? 네, 내간. 폭발 위험하는 그 결정적인 거죠. 예. 이걸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요. 드러나지 않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만 해도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다 국영이어서 직접 저걸 못하니까 여기에 돈을 빌려다가 파는 사금융 비슷한, 여기에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산하투자회상 융자평대의 대출 제한에 나섰다. 융자평대의 부채와 지출을 감시하는 재무 플랫폼에 자사대출 시스템 연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융자평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험의 경계심이 높아졌다. 이게 더 큰 이유일 것 같아요. 교육 하나 뭐 그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얘가 좀 더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증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환율은 이게 위안화 환율하고 관련이 있고, 위안화 환율하고 관련이 있으면 우리나라 환율하고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2020년 말 시점 중국 지방정부 채무잔고는 4,566조 원인데 숨은 지방정부 채무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어. 민간 신용평가사 충청신 국제연구원은 2020년 말 지방채 잔고를 9조 1,500억 위안으로 집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 환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급등하고 있어요. 급등. 연초만 해도 1,010원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1,155원까지 굉장히 많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봐요. 외국인 입장에서 1달러로 1,000원을 바꿔서 1,000원어치 주식을 샀어. 주식 매수. 우리나라 주식은 하나로 사야 되니까. 근데 이 환율이 1,100원이 됐어요. 1,100원이 되면 얘가 1달러를 바꿔가려면 1,100원어치 주식을 팔아야 돼.
1,000원어치 샀는데 다시 1달러 가져가려면 1,100원어치 주식을 팔아야 해서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은 환차 손을 입어요. 환차 손을 입어서 외국인 자금이 순매도가 이어지고요. 순매도.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순매도, 순매도는 코스피 하락, 뭐 이런 역학관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코스닥 관련, 코스피 가지고 참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비실거리는 이유가 이 환율 상승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 환율이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올랐죠.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1080원부터 1150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뭐 7, 8% 오른 셈이죠. 저점 대비 한 8, 9%. 환율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급격하게. 이게 만약에 1200원이 된다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예, 여기가 1290원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많이 지금 못 가고 있죠. 환율 상승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못 가는 건. 미국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나스닥도. 근데 우리 증시가 못 가는 이유는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죠.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게 지속성을 가질 것인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현재로서는 조금 알 수 없어요. 자, 우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